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이야기네요. 네, 딥페이크 성범죄, 즉 불법 합성 성범죄는 최근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딥페이크 범죄 가해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신원이 노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3월 중학생 A양은 자신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사진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 SNS에 올린 사진을 다른 학교 남학생이 나체로 합성한 뒤 유포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가해 학생은 경찰에 입건된 뒤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경찰에 신원을 반드시 비공개로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이름이 가해 학생에게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참석 요청서를 피해자 3명과 가해자 3명에게 전달하면서 6명의 학교와 이름을 그대로 밝혀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 서류엔 가해자의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고 피해 상황은 여과 없이 전달됐습니다. 네, 이 피해 학생, 말하자면 누가 자신이 신고했는지 가해자가 알게 됐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학폭위 심의 요청서나 참석 요청서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이름, 소속이 기재가 됩니다. 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육하원 측에 따라 기재가 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말하자면 가해 학생에게도 심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신고를 당했는지 알아야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EBS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실명을 기입해서 요청서가 나가게 돼 있다며 상식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고 오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합성물을 만든 가해 학생이 실제 피해 학생의 사진을 확보했더라도 이름이나 소속 학교는 모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네. 결국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자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는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게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교육당국의 조사와 처분 과정에서 어떤 빈틈이 드러난 건데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된 지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피해 상황이 어떤가요? 여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피해를 본 학생과 교사가 9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교육부는 지난 11일 기준 학생과 교직원을 합한 총 누적 피해자가 9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청 누적 건수는 56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고등학교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243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의뢰가 된 건 475건이었고요. 교육당국은 전체 피해 신고의 44.9%에 해당하는 252건에 대해 영상 등의 삭제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해오다가 사태가 안정세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딥페이크 피해자 중에 10대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육부 현황 조사는 일단 중단이 되지만 이 각 교육청별로도 세밀한 후속 대책이 빨리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서준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